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배뇨장애, 통증,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데요. 여기 돼지갈비 한번 쫙 깔아봐요. 여기 잘 먹어야 되는 친구 하나 올 거니까. 고령화와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35만 명, 2012년에 비해 34%나 증가했습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립선 질환 초기,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이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오늘은요,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싹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남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42년, 이후와 같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원로의사 박남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내가 몇 년 했다 이야기하신 분은 처음이신가? 42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부산 연극계에 데뷔한 지 42년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자, 땡땡땡이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된다. 아니, 질문이 그렇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립선이 잘못되면 비대증이 생기겠지. 그럼 답이 끝났잖아. 뭔데요?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정답 끝. 42년.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직관적인 네. 말씀이신 아니지, 것 이건 같아요.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면 찌지. 근데 왜 이제 우리 남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실망감이 커지면 전립선 그래 쓸데없는 답을 내놓고 있어. 아니 나에 대한 실망감이 정답이시네요. 좀 커지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악화된. 교수님 좀 어느 정도 글자 세 개 그러지 맞는다고 않습니까? 뭐 별별 다 했겠네. 뭐 여러 가지 저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망감이 커지면 평상시 실력대로 말해주시면 저는 실망감. 네, 실망감. 실망감이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남성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남성의 호르몬에 의해서 뭔가 많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호르몬이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된다. 저는 답을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커진다고요? 네. 왜요? 아니 뭐 호르몬 요만했어. 뭐 호르몬 요만한 호르몬 여러 커지나? 호르몬 비대증인가 그러면? 분비율이 커지면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저희들 중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까요? 오늘 나오신 분들의 평상시 상식과 또 생활 경험 속에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한 명은 있구나 정답이. 예. 오늘의 키워드는 네. 일교차가 커지면 네? 일교차가 커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된다입니다. 일교차요. 일교차가 날씨하고 상관이 커지면 있는.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면 일단 여름에 많이 나오던 땀이 확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소변량 증가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이 추워지면 긴장하죠. 네. 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전립선 주위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그 영향으로 요도가 압박이 되고 그 다음에 방광에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 네. 오줌을 자주 누고 싶고 누고 나서도 또 보고 싶고 오줌 줄기가 가늘고 또 오줌 누러 가는데 참지 못하고 요 급박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증상들은 정상인에게도 날 기온이 떨어지면 나타나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환절기에 따뜻한 여름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겨울로 가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딱 이렇게 변할 때 일교차 심할 때 진짜 오늘
병원장님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시적절하게 오셨습니다. 또 저 말씀하실 때 뭐 남성들이야 어차피 사실 전립선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은 옆에도 없는 사람이 둘이가 있으니까 전립선이라는 게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거 한번 알려주시죠. 아,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은 요 모형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광경부에서 요도 관략근이 있는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보면 요는 밤톨 같이 보입니다. 네. 밤톨. 그래 전체 중량은 한 20g 전후가 되고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은 200g까지도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커져요? 그리고 요 전립선 중간에 후부 요도가 요래 지나갑니다. 네. 이 우리가 오줌 줄기를 약하게 하는 비대증이 있을 때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중간에 이래 사정관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나온 정관이 한 바퀴를 돌아 가지고 전립선을 관통해 가지고 후부 요도에 이제 개구가 되는데 정액이 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립선의 5시, 7시 방향에 신경혈관 다발이 이래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이 이제 응경이나 요도로 신경 조절 작용이라든지 혈관을 공급해주는 혈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립선은 오줌 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정 기능 또 아까 같이 응경 발기능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고요. 또 요 그림 모형들 보면 전립선 바로 뒤쪽에 이 직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배변 기능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거꾸로 우리가 변비가 있는 분들은 또 앞쪽에 있는 전립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배뇨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꽉 차가지고 또 그걸 누르니까 그렇지, 좁아져가지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이 전립선이 해부학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기능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정액의 한 2 내지 30%를 차지하는 분비액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미네랄이 포함이 돼가지고 여기서 있는 효소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정액이 처음에 나올 때는 콜로이드 묵꽃이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액화가 되면서 이제 정자가 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액화시키는 효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자가 밖에 나와서 세균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항균 작용하는 물질도 나오게 됩니다. 아, 근데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아, 이 후부 요도는 한 4cm 정도 됩니다. 와,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참 이 구조를 만든 조물주의 그 우리가 예. 능력은 대단하다고 저도 비뇨기과 의사로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 4cm에서 세계 60억 인구가 이제 다들 그렇지, 탄생하고 그렇지. 와. 야, 맞네. 야. 진짜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이외에도 전립선에 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에도 뭐 아주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성 종양으로서 아까 전립선 비대증, 네. 그다음에 악성 종양으로서 전립선 암, 아, 맞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농양이 생긴다든지 어머. 또 결석이 생긴다든지 또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우리가 결핵이 폐에만 오죠, 그죠? 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전립선이 폐 결핵이 없더라도 이 1차적으로 결핵이 올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아주 몇 도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결핵이요? 결핵?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손 한번 저희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그 손으로 진단한 그 전립선 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42년 동안. 42년. 보니까 한 100만 명 넘을 상식. 와, 대단하시네. 그 100만 명을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직장 수지 검사 그렇지. 그 손으로 다. 예, 예. 근데 그 전립선 비대증 이제 이렇게 진단할 때 요 수지 검사 말고 손이 계속 올라오네. 수지 검사 말고 다른 뭐 방법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립선 염증을 진단할 때는 일반적인 소변 검사와 다르게 수지 검사로 전립선을 마사지를 해서 네. 전립선 분비액 또는 마사지 후에 나오는 소변을 가지고 거기에 염증 세포가
있는가를 현미경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 예. 그래서 그거는 전립선염을 진단하는 방법이고 예. 우리가 전립선 암에 있어서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이 항원이 굉장히 그 감수성이 좋은 선별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SH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또 경직장 초음파 결절이 있는가, 아주 단단한 결절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요즘은 MR 촬영을 해가지고 전립선에 암이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암은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네요 검사 방법이.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노화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다른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청년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고환의 노화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증가돼 가지고 전립선 안에 있는 그 기질 세포들이 이제 자라나가서 비후가 돼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서 유전적인 원인 어떤 가족력 그리고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아버지 대나 할아버지 대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또는 일란성 쌍생아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인도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좀 생각하셔서 잘 예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환을 앓게 되면 그만큼 치료법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4회에서 6회 정도 소변을 보는 게 적정량인데 더 자주 가야 된다면 좀 불편하겠죠? 여름에는 뭐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오줌이 자주 마렵고 밤에 잘 때도 푹 자지를 못하고 자주 깨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소견이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개 이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 또 방광 안으로 어느 정도 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요도가 밀고 있느냐. 요 지금 소견은 검사 후에 요속 검사를 하는 소견. 쭉 검사한 거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요새 전립선 암을 제일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전립선 암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0.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가지 정상인데 2.5 사이에서도 암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0.6이니까 암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이제 좀 없을 것이라고 이래 예견이 되고요. 경직장 초음파 촬영술입니다. 그 결과를 이래 보면 요 전립선이 방광을 이래 밀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배뇨 증상을 아주 악화시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빈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전립선 가로, 세로 깊이를 측정해 보면은 전립선이 50g이 넘고 있습니다. 50g이 넘고 있는데 대개 이제 요 나이 때쯤 되면 우리가 20에서 25g 사이가 정상 되는데 정상의 한 2배 이상 이래 되니까 전립선 증상이 심할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오줌 누는데 상당히 그 지연이 된다든지 예, 지연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누구 나서도 또 보고 싶고 또 어떤 때 마음이 좀 급하면 요 급박이 생기기도 이래 하죠.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특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받았지만 그래도 전립선 암은 걱정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선생님의 요속 검사를 보면은 최대 요속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초당 20cc 이상 이래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한 9cc 정도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폐색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와, 저렇게 검사를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네요. 제가 처방한 대로 약을 수치적인 드시면 되고 이제 검사 결과. 집에서 이제 생활하실 것이 우리가 온자요, 배꼽 밑에 이래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되고 또 케겔 운동이라고 항문을 조르는 운동을 하면은 배뇨 조절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고 물론 술 담배는 피해야 되겠고요. 근데 야간요가 심하면은 그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이 더 뭐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야간요는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해가 지고 나면은 햇빛을 눈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밤이 된다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오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지만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최대한 물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커피를 자신다든지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자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래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또 다 나서는 줄 알고 그냥 막 또 다시 또 병원을 안 가게 되고 이러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또 계속 낫을 때까지 정말로 낫을 때까지 그 병원을 계속 다니는 걸로 그래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남성, 여성 모두에서 다소간의 배뇨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본인이 배뇨에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면은 주저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빨리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거 또 갈라니까 좀 이걸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스스로 병원을 찾기 이전에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건 확실하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갈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네.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국제 전립선 증상 정수표라는 자가 설문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7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평가를 해 보시면은 우리가 9점까지는 경도, 7점까지는 경도, 그다음에 8점에서 19점까지는 중등도, 그다음에 20점에서 35점 사이는 고도 이래 진단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점수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인가, 병원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또 설문지를 해보면 치료가 잘 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좋네요. 진짜 발전을 많이 하고 예, 있네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증상이 좀 초기 증상이라면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보조제.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TV를 딱 틀면 갑자기 이만기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개운하시게 뭐 이런 광고 남진 선생님이 맞아. 다 답답하지라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도움이 좀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환자가 배뇨 증상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견딜만 하다. 여기 뭐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소위 대기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요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온자요, 또 반신욕. 이 골반을 따뜻한 물에 담겨 놓으면은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뇨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소변을 본다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소변을 본다든지, 특히 아까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물 섭취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배변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고 금방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짧은 시간에 확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아주 균등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요법, 네. 그 다음에 운동요법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요법 중에서는 우리가 저 항산화제가 많은 그 익힌 도마도, 네.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그 다음에 호박씨, 네. 뭐 이런 이제 식품류가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성이 있는 커피나 뭐 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는 다 모든 질환에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피로하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생활 환경을 이제 자꾸 줄여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운동 중에서도 저는 마라톤보다는 그 걷기 운동, 즉 네. 유산소 운동이 이제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생활 습관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좀 진행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전립선 건강에 좋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행동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이 시술 또는 수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덜 침습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비뇨기과 전공의 할 때는 그때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100%가 배를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경료독 절제술이 이제 나가지고, 아까 저 그림에 보면 제일 위에가 이제 경료도 적으로 기계를 이어가서 정기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치료 방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그림이 기화술, 레이저를 가지고 전립선 조직을 태워주는 수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레이저 치료 방법인데, 저 방법은 이제 전립선 피막 사이에서 이제 완전히 전립선 드러내 가지고 그 다음에 잘라 가지고 끄집어내는 이런 치료 방법들로 이제 개발돼 있고, 최근에도 계속 아마 이 전립선 치료하는 시술이나 수술 방법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걸로 이래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뭐 우리가 압력파, 수압파를 이용해 가지고 잘라내는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상태에서는 경려조적 절제술이 비교적 레이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려적 절제술이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이 밤알만한 전립선 안에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뭐 20g짜리가 200g으로 되면 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부피를 크게 만들고 무게를 만드는 겁니까? 대개 이제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전립선에서 전립선을 분비하는 조직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분비하는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있는 간질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섬유화 뭐 일부 근육층이라 이러는데 그 세포들이 자라가지고 커지는 거죠. 본격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첫 번째 문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부자가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뭐 드시는데? 아유, 아버지 오늘 또 뭐 그래 또 맛있는 걸 혼자 드시고 냄새가 저 밖까지 솔솔 나는데 뭡니까?
이놈의 자식아, 니만 오늘 넣는다 그러면은 왜 이리 일찍 왔노 인마? 아이 뭘와딱 굴에다가 에이. 마늘에다가 에이. 야막 몸에 좋은 건 다 잡수고 있네. 내가 좀 더 드릴게요. 왜? 인마 이건 인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너 엄마가 내가 이제 막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굴이랑 마늘이랑 이런 좀 먹으면 니는 무슨 말 있네. 전립선에 좋다 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어찌다가 싶어서 그래서 그냥 이래 먹고 있는 게야. 알겠어? 됐습니다. 막 같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께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자, 아연이 풍부한 굴과 마늘은 전립선에 좋은 식품이다. 끼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아니다. 저는 그 이 정답이 기다가 아니고 아니라고 해도 나는 기다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신 그 중에 뭐 이런 것 중에 마늘이 있었고 양파도 있었는데 저는 마늘은요. 네. 마늘은 뭐 빈속이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마늘은 그냥 20-30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어디 가든. 마늘은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뭐죠? 복분자라든지 네네. 뭐 야간문 뭐 이런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전립선에 좋을 것 같지 마늘은 그냥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김채림 씨는 네. 기다 역시 또 함께했습니다. 제가 식품 영양학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네, 기다입니다, 정답이. 왜냐면 이 좋아, 아연이 좋아. 핵심 무기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포 성장이나 생식 기능, 면역 이런 데에 좀 도움을 주는데 굴이나 마늘에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기다.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된다. 오, 좋아. 궁금합니다, 병 원장님. 기다 아이다 중에 뭘까요? 아니다. 아니, 우리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마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한 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정답이 철학을 기다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다. 네. 기다. 기다. 왜 이제 전립선에 이 아연을 자꾸 중요시하느냐 뭐 우리 몸 안에 그 장기 중에 그 조직을 이래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아연이 제일 많은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각 장기의 분비물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분비물 중에 전립선 분비물이 아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립선이 이제 우리가 그 정자를 그 생존하게 하고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연입니다. 아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연을 제일 많이 먹는 국민으로 민족으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특별히 이래 저 마늘 우리 고 선생님 같이 40알 50알씩 이래 안 먹어도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점 반 정도 이래 먹는 걸로. 한 점 반찬 하기야. 이런 데 많죠. 그 시금치를 무치든 뭘 무치든 다 마늘 다진 아, 거다 넣어. 김치, 국뭐 맞아요. 온데 음식에 마늘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가 있고. 공개 클리닉 웰 오늘 143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긴급한 문제를 하나 초척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전립선이 비대해질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준비됐죠? 네.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들어줘. 아니다. 와, 오늘 또 이러네. 오늘 야.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전립선 문제인데 오늘 고한 듀오가 아이다 같이 들었습니다. 야.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리고 김채리 씨만 기다라고. 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압박하는 정도가 더 세지니까 그 통증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 아이다가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오줌을 못 넣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예를 들어서 너무 똑같이 비례한다면 그게 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오줌을 못 넣을 수도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똑같이 비례하지는 않을 거다 해서 나는 아니다 했거든요. 그 소변줄기를 생각하면
저는 그냥 전립선 비대증이 커지는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개인이 느끼는 통증이 다를 뿐 뭐 그게 비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다라고 했는데. 예. 항상 맞는 것 그 같은데? 자신이 가진 그 의견을 자신 있게 내비치십니다. 그럼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맨날 틀리는데 놀리는 거죠. 그게 매력이죠. 와, 병원장님 진짜 궁금합니다. 이 패널들이 말씀하시는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요? 이 눈치밥도 좋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일견 보면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뭐 질문. 당연히 아니다. 당연하게 크면은 그렇지. 증상이 심하고 뭐 네, 작으면 그쵸, 작다 그쵸. 이게 네. 아주 일률적인 어떤 생각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 이제 전립선은 하기 전에 답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한담희 씨와 우리 아버지가 맞춰버렸어요. 야, 근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거 두 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네요. 그러네요. 다 맞췄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보면 비대해질수록 그래. 간의 증상이 심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전립선 안에는 이제 일견 보면 똑같은 하나 전립선 조직인 것 같은데 전립선 안에는 이행부 이래서 네. 요 요도가 지나가는 요 이행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과 근접한 근위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말초 부위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요 이행부가 커졌을 때 요도가 눌리지는 거죠. 그리고 대개 전립선 하면 요 말초 부위에 생깁니다. 말초 부위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전체 이 화면을 잡아가지고 전체 크기를 재는 것도 있지만 이행부를 꼭 비뇨기과 의사들 같이 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크기 중에 이행부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뭐 심지어는 아주 작아도 증상이 심한 분들은 커진 부분이 이행부만 커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전립선 크기의 80%를 차지하는 분들. 그 아까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하긴 했는데 그게 전체 맞게 오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진짜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자꾸 요 우리가 요도를 눌려가지고 폐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배에 힘을 줘가지고 오줌을 요 폐색 부분을 이겨내려 하는 거거든. 방광의 압력과 요도의 압력이 싸워와가지고 네. 방광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오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상이고 방광에 힘을 빡 주고 있어도 오줌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 요도 방광 배뇨근이 두꺼워져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때 조금 오줌 줄기가 굉장히 가는 분이 음주를 심하게 했다든지 일종의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뇨근에. 배뇨근의 수축력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이제 환절기 되면 이제 종종 보는데 감기약, 네. 감기약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든지 에페드린 같은 성분들이 이 배뇨근 요 운동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립선 환자들 중에 감기약 또는 술을 마시고 나서 급성요폐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급성요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저와 다미 씨의 아주 사이 좋은 부부 연기. 하겠습니다. 예. 그래? 사이가 좋죠? 마지막 문제. 전화. 여보세요. 이뇨제 먹으면 전립선에 좋다던데 그래 한번 먹어볼까 싶다. 전립선이 너무 안 좋았어. 고민이다 진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를 껐지. 아니 과장님한테 니락했다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했다가 전화를 왜 이렇게 하노? 과장님 급한 한번 보자. 짓. 가만히 있어봐라 좋은 말 할 때. 자, 너무 전화를. 딱 걸렸어. 전립선에 이뇨제가 도움이 되는 건가 묻는 친구가 내 전화.
아니 그 친구가 과장님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니요, AI가 통화 이거 요약해 놓은 거 보니까 이래 딱 적혀 있다. 이가 전립선에 AI가 이뇨제. 별로. 하여튼 내 전립선이 아니라 그 저기 과장님이 전립선이 안 좋은데 과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뇨제를 먹으면 전립선이 좋으니까 이뇨제를 먹어볼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의사입니까? 라고 했지. 하여튼 여기서 문제를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뇨제. 자, 이뇨제를 먹으면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아무튼 저는 전립선 건강합니다. 자, 답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야, 전부 다 이게 아니답니다. 안 되지. 전부 다 아니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유리한데? 전부 다 아니답니다. 그렇죠. 예, 좋아, 자, 좋아. 아니다. 자, 바꿀라면 바꿔. 네. 하여튼 아니야. 자,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이게 이뇨제가 식품영양과니까 네. 좀 나을까요? 이뇨제가 오줌의 양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건데 오줌의 양이 많은 거랑 그게 잘 나오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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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뇨작용을 잘해서 그 양의 문제 때문에 전립선하고 관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아니다. 그럼 세 문제 다 맞추니까 오늘 제가 크로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다미 씨. 맞고 싶다. 야, 바꿨어 지금. 승부수를 던집니다. 맞아요.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다미 씨가 맞추면 동점이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제 연장전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의 수 중에서 제가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사실 그래. 좀 전립선이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전립선 질환이 생기면은 좀 소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 이뇨제를 먹는다면 시야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하. 조금 요만큼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 추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 쉬야가 나왔네요. 보응하십니까? 그럼 보응하시면 그러게요. 엄청 엄청 끄덕거리시네요. 끄덕거리셨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엄청난 무한 긍정을 내비치셨는데요. 아, 원장님 진짜 궁금합니다. 제발. 우리 한담희 선생님의 그 논리는 대단하고요. 오늘 우리 패널의 수준은 뭐 토크쇼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자,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답을 드려야 되고 아니다. 아니다. 찬바람 이불자 체험으로 크로징을 하는구나. 아까 우리 김 아나운서 이야기하실 때 딱 이야기를 하실 때 오줌을 많이 소변을 많이 만드는 거 하고는 다른 거다 이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오줌 안 나옵니다 이러면 집에 아버지가 내 옛날에 먹던 그 이뇨제 있는데 줄까? 이러면서 떡 드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방광은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는데 위에서 오줌을 자꾸 계속 이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내니까 어느 날 이게 늘어나면서 방광 배뇨근이 이제 완전히 우리 풍선 처음에 사가지고 조금 넣었다가 바로 뺄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죠. 맞아. 풍선을 바람을 꽉 여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하면 풍선이 원래대로 안 돌아가지고 축 늘어져가 있잖아요. 네. 그때의 방광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 이제 오줌이 완전 폐색에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안 돼. 네. 근데 아까 한담희 씨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맞는 줄 끄덕거렸어요? 알았어. 예, 그 아닌 걸로 속을 아니구나. 넌 아니다. 이런 거구나. 아,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고인범 아버지가 세 문제 모두를 맞추셔서 클로징의 주인공입니다. 전립선의 왕. 전립선. 네,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짜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케겔 운동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케겔 운동하면 주로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돼 그렇죠. 있는데 이게 전립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 케겔 운동은 골반 제일 밑에 밑바닥에 있는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운동 방법은 여성에서 노화라든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골반 밑바닥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가 있거든요. 이런 근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요실금 또는 뭐 질수축 이런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 방법인데 계획이고. 남성에서도 역시 이 골반 기저근 밑바닥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그 요도 관략근의 수축과 이완이 편하게 되고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초소변을 눌렀는데 배뇨지연이 나오는 분,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임상 현장에서는 요즘 전립선암 치료를 로봇을 이용한 이제 근치적 절제술을 하는데 하고 나서 요 실금이 많이 동반됩니다. 동반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케겔 운동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부가적인 약물을 같이 처방을 해서 요 실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는 이런 케겔 운동이 단순하게 요실금 이쪽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5시, 7시 방향에 전립선에 신경혈관총이 있거든요. 혈관총. 요를 통한 혈류를 증가시켜 가지고 저 음경 발기능을 개선시킨다든지 또 우리가 사정 기능을 개선시킨다든지 또 심지어는 배변 기능도 개선시키는 이런 아주 부가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 케겔 운동 딱 듣자마자 지금 공클 식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이 마법의 단어거든요. 케겔 운동은 듣자마자 하게 되는데 이 생활 습관도 중요한 만큼 전립선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립선 비대증 말고 전립선 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 이거 제일 큰 원인이 내분비 환경, 호르몬 환경이 이제 네. 바뀌면서 생기는 거. 전립선염은 네.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는데 세균성 전립선염은 우리가 직장이나 네. 저 항문에 있는 대장균 같은 균들이 요도로 넘어가지고 요로 감염을 일으키고 이 감염된 소변이 전립선으로 역류가 돼가지고 네. 세균성 전립선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생기는데 네.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잘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성 전립선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된 경우 균은 잡았지만 염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스트레스를 많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전립선에 그 결석이 생기가 있다든지 이런 전립선에 기존에 어떤 병변이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비세균성 전립선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전립선염은 그러면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립선염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내과적 질환인데 전립선 특히 세균성 전립선염에서 적정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됐을 때 이 전립선 농양 심지어는 폐혈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양이 됐을 때 우리가 요도나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절개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배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전립선염은 내과적 질환 군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치료 후에 재발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치료 우리가 여성에서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질염이 굉장히 이제 재발 맞아요, 빈도가 맞아요. 높거든요. 높은데 네. 남성에서 이 만성 전립선염도 굉장히 난치성이면서 재발이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개 전립선 분비액에서 동정을 해가지고 세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대개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런 할 때 이제 세균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한 경우 또 우리가 전립선에 아까 같은 돌이나 뭐 이런 병변이 있는 경우 생활 습관 자체가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있다든지 또 아주 성 파트너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서 전립선 염 중에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발률이 높다면 그만큼 치료가 또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립선염은 치료가 쉽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소변을 보는데 복부 아랫부분이 묵직하고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소변을 보면 굉장히 좀 자주 보고 싶고 봐도 시원하지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원장님 지금 좀 잘 좀 진료를 해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만성 전립선염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요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세균성인가 또는 비세균성인가를 감별을 하겠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는 전립선 마사지를 했습니다. 지금 소변을 채취하고 나온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우리가 소변 채취하고 또 전립선 마사지하고 여러 가지 검사물을 우리가 획득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 소변 검사를 보면은 염증이 없는 정상 소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마사지 후에 채취한 소변에서는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 검사에서 염증이 나온 거 보면 검사하기를 정말 잘했네요. 그래서 염증 세포가 이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는 본인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음주를 절대 금해야 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온자요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혈성 전립선염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병원에서 마사지와 함께 성생활을 통한 사정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좀 생활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얼른 쾌차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병원장님께서 약물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권하는 물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생활 습관도 좀 뭐라 그럴까 운동도 좀 하고 그 스트레스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좀 써볼 겁니다. 그러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상 신이 주신 천직을 가졌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이 이제 4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비뇨기과 의사로서는 42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환자에 대한 어떤 그 포용감 또 환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이죠.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령 의사로서 후진들에게 모범이 되는 환자에게 친절하고 환자를 안아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기능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전립선 질환에 있을 때 성기능의 문제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립선은 아까 해부학적으로 5시, 7시에 혈관, 신경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하고 완전히 분리해가 이야기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비대증이 있을 때는 비대증 자체가
신경혈관을 눌리고요. 네. 그다음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부종이나 우려를 그 혈관이나 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전립선 질환의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처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내 성기능 장애 때문에 이래 왔습니다. 잘 안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그거를 물어보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만약에 환자가 성기능 장애가 없다 할 때는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경혈관이 제대로 되니까 약도 잘 들어가고 통증도 조금 덜 할 것이고 이래서 제가 발기 잘 됩니까 할 때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발기가 한 번씩 느껴집니까 이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래 딱 환자가 예 이러면 요번에 약 드시고 이러면 한 3개월 내는 확 좋아질 겁니다. 딱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차이가 분명히 하는 게 있네요. 예. 이게 그 우리가 자전거 안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전립선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앞서 그 전립선이 좋아지는 운동, 뭐 케겔 운동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운동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중에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 아까 저 환자도 보면은 계속 앉아 있는 직장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속버스라든지 장기간 이제 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택시 기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립선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그러면 중간에 쉴 때만 있으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조금 걷고 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골반 건강 또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립선 질환은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진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이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생활 습관, 식이요법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야만이 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남성분들이 좋은 소식들, 좋은 상식들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비뇨의학과 박남철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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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클로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일가 큽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참, 독감 예방접종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 면역이 생기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인무비처럼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감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클로징 고인물 괜찮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